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레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새롭게 구매를 한 그래픽 카드를 교체하는 방법과 그래픽 카드 교체 전에 좀 미리 숙지해 놓으면 좋은 그런 몇 가지 것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제가 지금 새롭게 구매한 제품이 요 지금 기가바이트 요 제품인데요. 제가 새롭게 구매한 거는 RX580이라는 제품이에요. PCI 익스프레스가 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모델명이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가깝게 좀 해놓을게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GV-RX580 게이밍 8GD 8GD는 8기가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MI, 그리고 REV 1.1이라고 있는데, 이 REV 1.1인지 1.0인지 혹은 1.2인지 이런 것들은 미리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박스에다 적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사진을 찍어 놓으신다거나,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거를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같은 RX580 기가바이트 거라고 하더라도 REV 1.1용이 있고 1.0용이 있고 또 다른 버전이 만약에 있다면 또 다른 버전용으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것들을 제대로 맞추지 않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아무래도 안정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 거가 1.1인지 1.0인지 혹은 다른 버전인지, 보통 1.0이랑 1.1 두 개 정도가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없거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슬롯이 연결되는 방식이거든요. 예전이야 뭐 아주 예전에는 뭐 이 VGA 꼽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요즘엔 PCI 익스프레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PCI 익스프레스 버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뭐 더 빠르고 느리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 거 보시면 DVI가 하나 꼽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제 거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HDMI, 그리고 DP. 요즘에는 디스플레이 포트가 DP가 디스플레이 포트의 약자인데 디스플레이 포트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선이 좀 간결하고 좀 고해상도의 그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모니터가 DP가 지원이 되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DP만 있는 그래픽 카드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보통은 예전 방식이었던 VGA는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보통은 최소한 DVI 아마 이거 빼보시면 요 모양 있죠? 요 모양은 이제 익숙하죠? DVI인 경우, DVI가 보편적으로 들어있고 대부분의 HDMI가 있어요. 이렇게 HDMI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단순히 그래픽뿐만이 아니라 사운드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DP 단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 DP가 몇 개가 연결이 되는지,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3개를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가 예를 들어서 DP를 지원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DP를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활용하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DVI를 DP로 연결해주는 젠더 같은 걸 구매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기존 거에다가 빼서 연결을 할 겁니다. 제가 바로 기존 거를 빼볼게요. 네, 이제 제가 그래픽 카드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의 본체를 지금 이렇게 열었어요. 본체를 여는 거는 사실 이거 좀 크게 한번 작게 좀 해볼까요? 잠시만요. 이 본체를 여는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여기 보통 끝에 있는 거 볼트 2개 정도로 풀으면 되는데, 이게 또 제가 또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게 저기에 따라서 또 모델에 따라서 본체를 어떤 걸 사용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는 방법이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께서 직접 풀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이게 이제는 기존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그래픽 카드예요. 요거를 일단 먼저 빼야겠죠. 빼는 방법은 가장 먼저 요 노란 선, 이게 파워거든요. 그래픽 카드 들어가는 파워, 얘를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 빼주실 때 제가 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약간 클립 같이 되어 있어요. 그걸 좀 누르고 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빠집니다. 안 누르고 빼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요 클립, 지금 제 그래픽 카드 기준으로는 이렇게 있어서 이쪽 방향으로 클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클립을 누르고 빼셔야 됩니다. 안 누르고 빼시면 이게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빼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요 파워를 2개 꼽는 그래픽 카드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해선 다 하나예요. 만약에 두 개라면 두 개를 빼줘야 되고요. 하나라면 이렇게 하나를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이쪽에 보시면 볼트가 두 개가 있어요. 보통 요즘 그래픽카드는 슬롯을 두 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두 개가 있거든요. 옛날 그래픽카드나 아니면은 아주 저사양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지만 보통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빼주십니다. 요거를 뺄 때 이 볼트가 뺄 때 안에 메인보드를 긁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서 빼주세요. 아니면 요즘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게 만약에 자력이 있는 요 드라이버라면 이게 바로 이렇게 붙긴 하는데, 이렇게 붙기는 하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냥 빼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력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거 딱 빼다가 또로록 하면서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칩들이 망가지는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빼시면 되는데, PCI 익스프레스 슬롯도 이 안쪽에 보시면 제가 새거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요즘 새거잖아요. 요거를 낄 건데 요런 방식으로 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안쪽에 보시면 여기 요 부분 보이시나요? 요 부분? 요 부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메인보드 안쪽에 손을 집어넣어서 걸려 있는 부분을 빼셔야 돼요. 걸려 있는 부분을 이쪽 방향으로, 그래픽카드 볼트 있는 부분과 정반대 방향으로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해볼게요. 끝에 이 부분인데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바깥으로 뺀 다음에는 그냥 위로 들어 올리시면 돼요. 이쪽 방향으로 그대로 위로 쭉. 됐죠? 빠졌죠? 네, 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좀 가까이 볼까요?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메모리 카드 꼽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고정이. 근데 요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다 됐어요. 여기에서 다시 새 거를 꼽으시면 되고요. 새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그래픽 카드 슬롯 그대로 끼시면 되겠죠. 껴볼게요. 꼈거든요. 끼고 난 다음에는 보통은 아까 제가 여기 플라스틱 뺐던 거 있잖아요. 보통은 자동으로 다시 이렇게 뽑혀지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손으로 확인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손으로 확인을 해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제대로 꼽혔으면 된 거고, 혹시 그게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은 손으로 살짝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살짝 들었는데 걸리는 느낌이 있다. 지금 이쪽 부분은 제가 볼트를 연결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약간 들럭들럭 거리는 게 맞고요. 요 부분을 살짝 들었을 때 들리는 느낌이 없으면 그럼 제대로 꼽힌 거예요. 근데 딱 열었을 때 들리는 느낌이 확 들면 제대로 안 꼽힌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딱 꼽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볼트로 고정하면 되겠죠? 볼트 고정. 이게 별거 아닌 팁이긴 한데, 볼트를 고정하실 때 이 한 개를 다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 대충 꼽고 두 번째 대충 꼽고 자리를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위치가 정확히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기존 거 같은 경우에는 요 파워 관련된 게 지금 이렇게 꼽혀 있었잖아요. 요 파워 관련된 게 여기 옆에, 그래서 이렇게 꼽았는데 얘는 보이시는 것처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가까이서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끝에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죠? 모양이 보이시죠? 이렇게 얘도 보시면 모양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제 손가락에 있는 부분, 왼쪽 부분, 요 왼쪽 부분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정사각형이 아니고 아랫부분이 약간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약간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요거를 보시고 요거에 맞춰서 끼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컴퓨터 조립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2편, 3편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별로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모든 케이블 연결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잘못 꼽았다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이라거나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 직접 하시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처음 할 때는 당연히 원래 익숙한 분들은 1, 20분이면 될 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뭐 3, 40분, 1시간 걸리긴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유튜브 영상이라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직접 하시는 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6핀 방식이에요. 6개짜리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파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파워 보이시죠? 6개, 구멍 6개짜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파워 요것도 6개짜리고요. 근데 여기 보면 8개짜리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끔씩 약간 예전 파워 같은 경우에는 혹은 뭐 좀 특별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요 6개짜리가 없고 4개짜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4개짜리 2개로. 4개짜리 2개로 있어갖고 8개를 만들 수 있는 경우라면은 8개 그대로 꼽으시면 되는데 요즘에 보통 이렇게 6개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6개로 나올 때에는 요 2개를 그냥 냅두시고 6개만 그냥 꼽으시면 돼요. 그랬을 때 또 두 번째 궁금증이 있겠죠. 그러면은 2개를 어디를 냅둘 것이냐. 지금 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왼쪽을 비울 것이냐 오른쪽을 비울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를 때에는 요 모양을 맞춰갖고 이렇게 살짝 넣어보시면 돼요. 왼쪽을 연결을 하는 걸로 한번 살짝 눌러볼게요. 왼쪽을 연결하는 걸로 살짝 눌러보면 안 들어가요. 근데 왼쪽을 비우는 걸로 해서 오른쪽으로 연결을 하면 딱 들어갑니다. 됐죠? 이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 그러면은 얘를 이 각도가 맞냐 아니면 180도 돌려가지고 하는 게 맞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요 기준에서는 180도 돌렸을 때는 여기 클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누르고 열어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그 부분. 만약에 이게 거꾸로라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겠죠? 그쵸? 이게 만약에 거꾸로라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이게 정사각형이 아닌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그 모양을 보시고 끼우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왼쪽을 비우는 걸로 꼽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꼽으시면 끝난 거예요. 그래픽카드 교체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컴퓨터 키시면 바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바이오스 세팅이라거나 드라이버 뭐 인스톨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포스팅에다가 다음 유튜브 영상에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요런 것처럼 CPU라거나 메모리 카드라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SSD, 저는 SSD 일반적인 것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M2 방식의 SSD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일반 하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드 드라이브,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망가졌을 때는 혹은 망가지지 않아도 어떤 특정 부분이 성능이 좀 미약하다,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에는 간단하게 영상을 좀 찾아보셔서 직접 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컴퓨터 조립하는 방법 영상을 찍었을 때 사실 저는 기대를 되게 많이 안 했던 게 요즘에는 10,000원, 20,000원만 주면 조립을 바로 하잖아요.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저는 제 주위에서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싶어갖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뭔가 특정 파트를 바꾸는 거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특정 부분이 망가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으로 간단하고 깔끔하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